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블렌더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큐브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Add 단축키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토러스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회전 단축키 R을 누르고 Y를 눌러서 숫자 90을 누르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측면 단축키 넘패드 3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탭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 키를 이용해서 확대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하면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선택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토글 엑스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 넘패드 3을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을 해서 보면은 뒤에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다시 넘패드 3을 누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축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Z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로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준 다음에 Z축으로만 이동하기 위해서 Z를 눌러서 위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누르고 Z를 눌러서 숫자 9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다시 측면 단축키 숫자 3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른 채 고리 두 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Shift D를 눌러서 두 개를 복제를 해준 다음에 Z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Z를 누르고 위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동작을 반복하는 단축키 Shift R을 누르면은 바로 위로 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Shift R을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조명과 카메라는 옆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리에 대해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아래에 있는 고리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 피직스 프로퍼티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를 선택하고 타입은 액티브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매스는 기본 1kg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은 체크한 상태로 두고 쉐입이 있는데 컨벡스 헐에서 메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고리에 대해서도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드래그로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처음 선택했었던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고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액티브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리지드 바디, 그리고 copy from active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다른 고리들도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이 액티브 오브젝트의 특성이 다 복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전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프레임은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메쉬, 플레인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르고 숫자 100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닥면이 크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도 리지드 바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후 리지드 바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입이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은 이 고리들이 이 바닥 위에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바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정면 단축키 1을 누른 다음에 이 고리를 모두 선택해서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1을 누르고 다시 정면 단축키 1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바닥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고리에 원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측면 단축키 3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추가 단축키 Shift A를 누르고 기본적으로 메쉬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UV 스피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Z축으로 올려준 다음에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은 이 바닥에 있는 고리에 이 원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닥으로 고리와 공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프레임은 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 고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다이나믹이 체크되어 있는데 다이나믹을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고리는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면 단축키 1을 눌러서 정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명이랑 카메라가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set origin, origin to geometry를 선택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중심을 기준으로 이 리지드 바디에 무게값이 적용되는데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줘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높이가 낮아서 이 바닥에 공이 닿는데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바닥은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조금 더 높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면 단축키 1을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닿지 않는 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눌러서 옆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회전을 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회전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트랜스폼 피봇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고 액티브 엘레멘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액티브 엘레멘트를 기준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고리를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른 채 제일 위에 있는 고리를 한 번 더 선택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90도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프레임은 1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고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택되어서 액티브 엘레멘트인 상태에서 회전 단축키 R을 누르고 숫자 90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공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레임 1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큐브를 추가해서 공이 큐브를 타격하는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누르고 메쉬 큐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원하는 지점으로 위치를 시켜 주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바닥면에 위치시키기가 어려운데요. 정면 단축키 1을 누르고 이동 단축키 G를 누른 다음에 Z를 눌러서 아래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바닥에 닿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넘패드 7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큐브를 한 번에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스패너 모양을 선택하고 Add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카운트가 2인데 두 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레이를 10개까지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팩터 X로 해서 1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1.02를 눌러서 살짝 간격을 두고 이 큐브를 여러 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다시 Add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이 아래 사각형에 어레이 모디파이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팩터 X는
0으로 바꿔주고 이 y 값을 1.02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를 10개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dd modifier를 하나 더 추가해서 array를 선택한 다음에 제일 아래 추가가 됐는데요. 팩터 x를 0으로 하고 이번에는 팩터 z를 1.0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2, 3, 4, 5, 6, 7, 8, 9, 10으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작은 화살표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apply를 선택해주고 다시 apply를 선택해주고 다시 apply를 선택해줍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큐브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하나의 이 큐브로 움직여지는데요. 선택 해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이 큐브를 각각 작은 큐브로 나누기 위해서는 탭 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단축키 P를 누르면은 여기 by loose part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주고 다시 탭 키를 눌러서 나와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동할 수 있는 작은 큐브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큐브에 대해서도 이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면 단축키 1을 눌러서 제일 위에 있는 큐브를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피직스 프로퍼티스를 선택하고 여기 리지드 바디, 액티브, 그 다음에 매스를 이번에는 0.1kg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쉐입은 이번에는 컨벡스 헐 상태로 두겠습니다. 이 하나 큐브의 리지드 바디 특성을 다른 1000개의 큐브에 적용하기 위해서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전체 큐브를 선택해 줍니다. 뒤에 있는 큐브까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처음 선택했었던 토글 엑스레이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면 단축키 1을 누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리지드 바디, copy from active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큐브가 1000개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모든 큐브에 리지드 바디 특성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각 큐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을 1로 바꾼 다음에 정면 단축키 1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큐브의 중심이 처음 만들었었던 이 큐브 제일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면 단축키 1을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고리에 했던 것처럼 오브젝트 set origin, origin to geometry를 선택해 줍니다. 이러면은 각각 큐브의 중심이 각 큐브의 지오메트리 가운데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큐브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가 상당히 늘어졌는데요. 이 리지드 바디가 적용된 이 메시들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베이크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레임은 1로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면 단축키 1을 눌러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X를 눌러서 X축 가운데로 이 큐브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Y축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측면 단축키 3을 누르고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Y를 눌러서 가운데로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이 이동하면서 이 큐브를 타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큐브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리지드 바디에 적용했던 이 원의 무게가 1kg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프레임을 1로 바꾸고 이 원의 무게를 100kg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무게가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충격량이 더 커져서 이렇게 다른 1000개의 큐브가 완전히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무게를 200kg으로 바꿔서 다시 프레임 1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 방금 100kg과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고리의 무게가 1kg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고리의 무게를 제가 가운데 있는 고리를 만약에 0.1kg으로 바꾸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가 끊어졌는데요. 이것은 이 리지드 바디에서 이 무게가 이 매스가 0.1kg이면은 이 엘리멘터의 강성도 0.1kg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매달린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해서 이렇게 고리가 끊어지면은 이 고리의 무게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1kg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와 각각 큐브에 재질을 입히면은 조금 더 멋진 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EV나 사이클스가 아니라 워크벤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컬러가 있는데 기본이 매트리얼인데 랜덤으로 선택해 주면은 각각 오브젝트의 색깔을 랜덤으로 블렌더에서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색상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각각 오브젝트에 색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실행을 했을 때 상당히 느리게 실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FPS가 낮은 것은 이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높이는 방법은 베이크 과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 씬 프로퍼티스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씬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 주고 여기 리지드 바디 월드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스피드가 있습니다. 스피드가 기본이 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 2.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이 스피드를 높이면서 이 빠르게 회전하는 물체에 의해서 이 관성이 더 세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각 고리의 무게를 높여서 강성을 더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피직스 프로퍼티스로 가서 이 매스를 1kg이 아니라 4kg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무게를 4kg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리지드 바디, 카피 프롬 액티브를 눌러서 각각의 무게를 4kg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고리는 다이나믹을 다시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이렇게 큐브가 박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FPS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렌더링이 끝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 준비가 되었으면은 카메라를 추가해 주셔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FPS가 느리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씬 프로퍼티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캐시가 있는데 캐시 밑에 베이크라고 있습니다. 베이크를 눌러서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FPS에 상관없이 FPS가 늘어지지 않고 빠르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는 Shift A를 누른 다음에 여기 카메라를 눌러 주시고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카메라를 위로 옮겨 줍니다. 지금 카메라에 비해서 이 화면 장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카메라가 작게 나타납니다. 카메라 뷰를 보기 위해서는 넘패드 단축키 0을 눌러주고 Q를 눌러서 워크 내비게이션 상태에서 원하는 장면을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큐브를 박살내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